네, 한 기자 사회부 법조팀 자영길 차장 나왔습니다. 네, 대법원이 모레 이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드디어 이제 최종심 판결을 내린다고 예고를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례적으로 빠른 거라면서요? 네, 이 사건을 보면요. 초유가 아닌 점을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재판입니다. 일단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직접 전원합의체, 그러니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부에 회부한 게 초유의 일입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에 바로 대법관들이 모여서 심리를 하고 이틀 뒤에 두 번째 합의를 바로 열었던 것도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가 나는 것도 그 속도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라는 건 이제 대법관들이 모여서 이제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대표 사건은 그 대법원장과 대법관 포함해서 12명이 심리를 했습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인데요. 박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향을 따지자면 중도 내지 진보적 성향이 아니냐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주심보다 오히려 이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역할이 더 크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이 부담이 되는 사건을 대선 전에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 이런 방침을 세운 게 조 대법원장입니다. 선고일도 직접 대법원장이 결정을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판결에서 의견이 많이 엇갈리면 사회 혼란이 가중된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고일을 빨리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유죄와 무죄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린 게 아니라 한쪽으로 의견이 몰렸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 시기가 이제 정치권이 주목하는 이유는 대선 후보자 등록하기 전에 잡은 거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후보자 등록하기 전에 선고일이 잡히면서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세 가지 결론 모두가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1심 결론을 유죄하면 무죄가 확정됩니다. 반대로 유죄로 봐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하면 파기환송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2심 결론이 틀렸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유죄를 확정 지어버리는 파기 재판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만약에 후보자 등록한 이후에 선고일이 잡혔다면 파기 재판을 할 경우에 대선 후보를 바꿔버리는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 전에 선고일이 잡히면서 일단은 이 세 가지 선택지가 모두 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세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했지만 이게 회부 후에 9일 만에 단 9일 만에 선고하는 걸 보면 2심 때 무죄 결론을 그대로 가려는 것 아니겠느냐. 바꾸려면 좀 더 오래 보지 않았겠냐 이런 관측이 있던데요. 네, 그런 관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대법원이 1년에 처리하는 사건 수가 4만 건이 넘습니다. 대법관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판결만 해도 10건에서 15건 정도 되거든요. 전원합의체 회부 기준으로는 9일 만에 선고가 나는 거지만 사실상 검찰이 상고한 시점부터 검토를 시작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서 하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충분히 심리할 시간은 있었던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은 또 있지만 다른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능성 한 번씩 살펴보죠. 무죄가 확정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한다면 이 대표는 무죄가 확정이 되고 사실상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던 채로 대선을 치를 수 있습니다. 유죄라고 대법원이 보더라도 대선 출마길이 열려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를 꼽자면 파기환송이 있는데요. 유죄 취지로 판결이 나는 거지만 2심 재판을 다시 하는 겁니다. 형량은 두 번째 2심 재판 결과가 나와야 형량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대선 출마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는 후보라는 꼬리표가 선거 기간 내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판결로 이재명 후보가 못 나오는 경우는 바로 파기 재판이라는 건데 가능성이 법적에서 있다고 봅니까? 네, 일단 법 쪽에서 예측하기로는 파기 재판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파기 재판으로 대법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대법원이 직접 야당 후보를 바꿔버리는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런 선택을 하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일련의 과정 전부가 굉장히 초유의 이례적인 일이 연속이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제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유권자들이 그런데 이번 대선에 영향을 줄 가장 큰 변수로 바로 이 판결을 꼽았다면서요? 네, 채널A가 유권자들에게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가장 큰 변수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이 42.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선의 최대 변수가 이틀 뒤면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가 여러모로 중요하겠네요. 한은 기자, 자연길 차장과 살펴봤습니다.